소금물 문제의 문제예요. 소금물 문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생각하면 됩니다. 변화 전후에 소금물을 섞거나 덜어내거나 물을 더 붓거나 소금을 더 넣거나 어쨌든 어떤 변화를 가하잖아요. 그 변화의 앞, 뒤에 똑같이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화 전과 변화한 후에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은 각각 같습니다. 농도는 다릅니다. 왜? 농도는 그때그때 다른 이유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양 비율이기 때문에 물이 더 많거나 물이 더 적거나 이렇게 될 때 질량이 똑같더라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도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이 각각 같다는 걸 이용할 거고요. 이제 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이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배운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 어떤 용액에 대한 그 용질의 질량의 비율, 그러니까 소금물에 대한 소금의 비율인데 이렇게 분수로 쓰면 애매하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우리가 퍼센트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만약에 예를 들면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10% 소금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0% 소금물 500g이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 이 500g 중에 몇 분의 몇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분의 10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소금물을 더 붓는다든가 혹은 덜어낸다든가 할 때 그만큼의 소금물이 빠지고 혹은 더해지고 그만큼의 소금이 더해지거나 빠지는 것을 기억합시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런 의미입니다. 예로 들어서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10%짜리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요? 네, 500g 전체 중에 100분의 10이 소금입니다. 100분의 10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즉 10분의 1이 소금인 거예요. 약분하면 50g이 소금인 거죠. 자, 이 상태 생각해 놓고 여기에서 소금물 200g을 퍼낼 거예요. 200g을 퍼낼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도 200g이 빠지지만 소금도 그 200g에 들어있는 것만큼 빠지겠죠. 200g에는 얼마만큼의 소금이 있습니까? 200 곱하기 100분의 20, 즉 20g의 소금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은 원래 500이었는데 200이 빠지니까 300이 남는 거고 소금은 원래 50g이 있었는데 20g이 빠지니까 30g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한번 소금물을 더 부어보겠습니다. 10% 농도의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역시 소금의 양은 500 중에 100분의 10이 소금이니까 50g일 거예요. 여기에 20% 농도, 좀 더 짜지요. 지금 농도가 더 진합니다. 소금물 200g을 붓는다면 소금물은 얼마가 늘어나요? 200g이 더 늘어나죠. 그럼 소금은 얼마가 늘어날까요? 200g 중에 100분의 20이 소금이니까 약분하면 40g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물은 원래 있던 소금물이 500이었는데 200 받으니까 700이 되고 소금은 원래 있던 소금이 50인데 40이 추가되니까 90g이 되는 거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A 비커에는 10%의 소금물 300g이 있고요. B 비커에는 14%의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자, A 비커에는 10% 소금물 300g이 있고요. B 비커에는 14% 소금물 500g이 있습니다. 좀 더 진한 소금물이 더 많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A, B 두 비커에서 같은 양의 소금물을 덜어내어 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50g을 빼서 여기다 붓고 50g을 빼서 여기다 부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소금물의 양은 변함이 없죠. 같은 물의 양만큼 덜어냈다 같은 물의 양만큼 부었더니 소금물의 양은 변화가 없어요. 달라지는 건 소금의 양만 달라질 거예요. 자, 볼게요. 그랬더니 두 비커의 소금물의 농도가 같아졌다. 처음에 농도는 지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을 거쳤더니만 같아졌다. 요걸로 식을 세워야 되겠죠. 요걸로 이제 식을 세울 건데 한번 볼까요? 각각 몇 g씩 덜어내어 바꿨는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복잡하게 하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농도는 10%고요. 14%고요. 처음 소금물의 질량은 300g. 문제에서 제시했죠. 그리고 500g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소금의 질량도 구해놓고 생각합시다. 처음 소금의 질량은 300 중에 100분의 10이 소금이에요. 즉 30g인 거죠. 처음 소금의 질량은 500 중에 100분의 14가 소금이에요. 70g인 거죠. 이제 덜어내죠. 같은 양의 소금물을 각각 덜어낼 거예요. 그럼 A 비커에서 일단 덜어냅시다.
덜어낸 소금물의 양을 xg이라고 해야 되겠죠. 덜어낸 소금물의 질량을 xg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B비커도 역시 xg을 덜어내겠죠, 일단. 그러면 그 덜어낸 소금물 중에 소금도 있겠죠. 소금의 질량을 생각해 보세요. xg 중에 이 소금물의 농도는 100분의 10이었기 때문에 100분의 10이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B비커에서 덜어낸 소금물의 양은 x인데요. 이 소금물의 농도는 14%였기 때문에 그 중에 100분의 14가 소금입니다. 즉 100분의 10x와 100분의 14x가 각각 덜어낸 소금인 거죠. 이제 더 부을 거예요. 여기서 덜어낸 이 소금의 얘를 여기다 붓는 거죠. 덜어냈으니까 부어요. 덜어냈으니까 부을 거예요. 그러면 더 부어진 소금물의 질량은 얼마예요? xg이겠죠. 그러면 더 부어진 소금물의 질량은 얼마예요? 이만큼 더 부어지겠죠. 이해가셨죠? 이걸 여기다 부을 거잖아요. 더 부어진 소금물의 질량은 xg이고 더 부어진 소금의 질량은 100분의 10x가 되는 거겠죠. 자, 이 상황이 끝나고 이제 자아 활동의 실험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나중 소금물의 질량을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300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x만큼 덜어냈지요. 다시 부었지요. 덜어내고 저쪽에 있는 애 가져왔지요. 소금물 질량 똑같지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500이 있었어요. x만큼 덜어냈어요. 다시 x만큼 부었어요. 그러면 500g 똑같겠죠. 중요한 건 소금의 양입니다. 자, 처음 소금의 양이 얼마였죠? 30이었죠. 거기서 이만큼 빠져나갔습니다. 100분의 10x만큼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오지요? 100분의 14x만큼 들어옵니다. 이해 가셨죠? 자, 처음 소금의 질량이 70g이었습니다. 자, 빠져나갔습니다. 100분의 14x만큼 나갔습니다. 다시 들어옵니다. 100분의 10x만큼 들어옵니다. 복잡하게 이제 식을 쭉 정리했고요. 이 상태로 식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정리하면 좀 복잡해서 이건 약간 스킬인데요. 나중에 식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진행합시다. 그러면 농도가 같아졌다고 하니까 이제 농도는 이제 식으로 세워야 되겠네요. 농도는 뭐였죠? 아까 여러분? 그렇죠. 소금물 분의 소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곱하기 100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금물이 지금 나중 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나중 최후의 소금물의 질량이 300이고요. 그때 소금의 양이 이만큼이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는 게 농도겠죠. 그러면 여기는 나중 소금물의 질량이 500이고요. 그때 소금의 질량이 이만큼이죠. 그게 곱하기 100을 한 거죠. 둘이 뭐 하다고요? 같다. 이게 식세역입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식을 세우면 이 둘이 같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좀 봐야 될 식이 있어요. 분수식 연산에 좀 보면 좋은데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식 배울 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고 배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비례식은 이렇게 분수로 쓸 수 있는 거죠. 분모, 비율로 바꾸면 B분의 A는 D분의 C죠. 그러면 외항의 곱이라는 것은 결국 A하고 D를 곱하는 거겠죠? 내항의 곱이라는 건 B하고 C를 곱하는 거겠죠? 아, 분수 꼴일 때요, 여러분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면 같습니다. 그거를 하나 봐주세요. 분수 꼴일 때요, 이렇게 이 대각선끼리 곱한 것이 같습니다. 하트와 세모를 곱한 것과 별과 네모를 곱한 것이 같습니다. 그 기술 많이 쓸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300분의 이게 분자인데요. 분자가 좀 복잡해도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거 그냥 분자예요. 분자의 분수가 올라가 있지만 그냥 크게 보세요. 분자. 이건 뭐죠? 분모. 이렇게 크게 보십시오. 이거는 이것도 역시 분자. 이것도 분모지요. 그럼 곱할 때 분자가 곱하니까 100은 1분의 100 이렇게 바꾸세요. 1분의 100. 이해가셨습니까? 1분의 100. 그럼 100이 뭐예요? 분자. 1은 뭐예요? 분모. 100이 뭐예요? 분자. 계산도 복잡해서 이게 식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계산도 복잡해요. 분수식이 이게 복잡하게 나오면 당황해서 하기 싫어요. 못하겠고 틀릴 것 같고. 근데 이제 구조만 파악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복잡해도 분모와 분자로 크게 보세요. 분모와 분자, 분모와 분자, 분모와 분자. 그럼 우리가 뭐 하죠? 분수의 곱해서 2분의 3 곱하기 5분의 7 할 때 어떻게 하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분모끼리 곱하세요. 300하고 1하고 곱하면 300이죠. 분자끼리 곱합니다. 30 마이너스 100분의 10 플러스 x 100분의 14x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그렇죠. 100을 곱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안 했어요. 100을 곱할게요. 일단 100을 곱할게요. 100을 곱하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요. 100을 등식의 성질상 저는 이제 100을 없애고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100을 안 곱하고 100을 없애고 100을 없애면 요런 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방법을 쓴 거예요. 이 숫자하고 여기하고 이게 분모, 이게 분자 곱한 거랑 또 이게 분자, 이게 분모 곱한 거랑 같다라는 기술을 쓴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곱하는 건 좀 이따 다른 문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좀 잠깐 정리가 안 되는데 이 100을요. 100 곱하기 100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100을 나눠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100이 없어지고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세요. 분배 법칙. 그러면 여기가 제가 계산을 잘못했군요. 여기가 15,000이 오타입니다. 15,000이 되고요. 50x, 70x 여기는 21,000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32x 여기가 정리를 좀 할게요. 15,000 플러스 20x는 21,000 마이너스 12x고요. 이항하면 32x는 빼면 6,000이 되겠네요. 6,000이 되고 그러면은 x는 32분의 6,000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은 약분을 좀 해볼까요? 4로 해볼까요? 4, 8이 32, 4, 15, 00 그리고 4로 약분하면 4, 2, 8 4로 약분하면 3, 4, 12, 375가 되네요. 375 나누기 2로 하면 1, 2는 2, 17, 8, 2, 16, 15, 7, 2, 14, 10, 187.5가 되겠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계산은 여기가 x가 32분의 6,000이 되고 약분하면 2분의 375가 되고요. 187.5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87.5g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계산도 복잡하고 지금 이 문제는 식 세우기도 좀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구조를 잘 잡고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옮기고 있는데 덜어낸 건지 더 부은 건지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중점을 주십시오.